오늘 이제 부동산 보는 법인데요. 부동산 보는 법.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인성이죠. 인성. 육신적으로 이제 인성을 말하는 거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마다 쓰는 패턴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이 다르다는 건 인성과 결합해서 이제 어떤 거하고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그게 이제 쓰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인성으로 안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부동산은 인성인데 인성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예외나 변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실 수가 이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고, 이제까지 그 배웠던 이론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인성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뭐랄까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다 인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부동산이지만 그 부동산의 이제 개념 자체가 엄연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업소를 하는 사람은, 저희가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뭐예요? 그 사람도 인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부동산 투기하면 그건 인성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양만 부동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인성에 국한되어 있다고 이제 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성인데 이제 그 육신적으로 인성이라는 인성은 정확하게 말해서 정말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내 소유의 안정된 거주 뭐 이런 형태를 보존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인성이다는 건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자기 게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또 그런 거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이런 이제 특성이 다른 것을 알면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얘기했던 뭐 이게 이제 자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죠? 자격이나 뭐 사회적인 뭐 자격이죠. 자격, 권리 뭐 이런 걸로 권리.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자동차. 물론 자동차가 또 식상인 사람도 있어요. 또 물론 자동차가 재성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성이죠. 예를 들면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 차가 인성이요? 그렇잖아요. 인성 같은 거지만은 그건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매매 상사 하는 사람은 자기가 차 잡아놓은 게 그게 자기 인성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육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에 그 국한 지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이제까지 그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음양오행이고, 음양오행이고 육친은 어떤 대상이나 형체,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의미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내 자동차도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뭐 인성이라고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면 또 어디 가서 막 더한 선생님 그 자동차를 인성이라 했다고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차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보면은 포함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는 집기 같은 거 있죠? 이제 집기인데 이런 이제 사사로운 집기들 말고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오랫동안 내 집에서 같이 이렇게 나와 함께 보존해서 이렇게 갑오 같은 집기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인성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약해졌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귀할 때는 뭐 장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거는 귀했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갖고 와가지고 평생 쓰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는 게 인성화돼. 요즘 뭐 다 뭐 붙박이장에 놓고 뭐 장롱 갖다 귀찮으면 때려 부셔버리고 줘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인성의 의미가 상당히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성화로 보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적 이제 의미에서의 부동산을 보면은 이제 양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강하거나 유동성이 강한 거.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하다는 게 뭐 잠시 내 거였다가 금방 나가고 이런 것들은 금방 유동성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상징적이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 활용을 얻기 위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활용성이 강하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뭐 사소한 권리들. 금방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 인정받으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권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 아닌데 뭐 보상받을 딱지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양적인 속성을 가진 거고, 음적인 이제 속성들은 이 고정성이 강해요. 고정성이 강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문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덩어리,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 이 위에 게 꼭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진짜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문서나 건물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목에다가 이렇게 간섭 지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샀다. 집 샀다. 그러면 한 60% 대출. 예? 60% 대출. 그러면 그 자기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한 8, 90%는 내가 이렇게 내 돈으로 주고, 그러니까 엔간해가지고는 그거, 이자 때문에 말아먹을 일 없는 집들 있죠? 그런 게 내 거죠. 이자가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뭐 조금씩 나가는 정도는 그거는 빚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조금씩 담보대출 껴있는 거니까 집 살 때 20년 분할 상환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를테면 50%가 대출이다. 그럼 뭐 이자를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내고 있고, 그러면은 이 부담 되잖아요. 이를테면은 4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만 원씩 이자 내려면 안 부담스럽겠어? 겁나게 부담스럽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자기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인성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투기의 목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성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문서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하는 꼴을 잘 봐야 돼요. 사주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진짜 가짜 갖고 얘기한 진짜 갖고 얘기한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먹어서 돈이 남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라도 돈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으니까 이제 왜 인성 아닐 때도 뭔가 변화가 있고 움직인다는 게 조금 뭔가 실마리가 잡히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까지 뭐 맨날 한 거잖아요. 맨날 한 건데. 너무 다 아는 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아는 건데. 이제까지 이미 다 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예? 돈도 이를테면 재성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죠? 지금 재물도. 그러니까 나머지 개념도 똑같이 지으면 돼요. 또 부동산 말고 또 뭘 봐야 돼요? 예? 뭐 회사? 명예? 뭐 이런 것도 똑같단 말이죠. 응?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경제적 똑같이 이유 다 누구나 문서 사서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하다못해 월세라도 이제 사는 순간 바로 이거는 월세 나간다. 지금 현재 만약에 원룸을 딱 사면은 원룸에 지금 현재 18가구가 있는데 거기서 월세 얼마 지금 현재 내고 있고 보증금 얼마에다가 지금 대출 얼마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은 은행이자 뭐 어떻게 조금 내고 수익률 얼마 몇 프로 나온다. 내가 한 5억 투자했을 때, 5억 투자했을 때 뭐 5억은 내가 내 돈 들어가고 보증금 한 2, 3억 박아져 있고, 그죠? 그럼 은행 대출 한 2억 껴 있으면은 그거 한 이자 한 100만 원 한 150만 원 내고 지금 현재 월세가 400 나오니까 그러면 수익이 한 300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이윤 창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가 있어야 돼, 당장. 예? 그런 거 없으면 이제 안 한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이게 현실적 활용의 목적을 둔단 말이죠. 이거는 현실적 활용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죠? 응, 그죠? 내가 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써도 내가 써도 내가 비용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내 건물이라도 내가 이자를 400, 500씩 내고 있으면 뭐 사실 세 내고 있는 거지 뭐예요. 예. 현실적 활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주거, 예? 주거하거나 임대 주거나 임대도 하는 거 있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임대 주거나 아니면 내가 경작하거나 이런 거요. 예? 그냥 묵혀두지는 않는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물론 특성적으로 뭐 어떤 공망이 먹었다든지 다른 이제 어떤 거 있으면 이제 갖고만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음향의 이제 특징에 따라서 다르다. 예. 그래서 오행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오행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제 목이 간섭할 때 목의 간섭 목 간섭할 때는 일단 무조건 100% 내 거 아님. 내 거 아님. 네.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뭐 하여튼 외상거래나 하여튼 뭔가 내 거인 듯 하지만 내 거 아닌 형태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오히려 어떻게 돼, 목이니까 인성이 목을 쓰면은 이제 목에 간섭이 돼 있으면은 이제 빌려서 쓴다든지, 그죠?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 있죠, 임대해서. 예. 그러니까 내 거 아니죠. 이 사무실 내가 쓰지만 계약한 기간 동안 내가 지배하니까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 아니잖아요. 한때 잘 되는 부산에 홍익 TV가 옛날에 한때는 막 사람들이 와서 그래, 그 건물을 샀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가 보다. 이제 옆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저 건물은 반드시 저 사람 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건물을 통째로 샀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한다. 거기 3층인가 썼으니까 3개층을 썼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번에 가니까 싹 다 이사했더만. 왜 어떻게 이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인하고 임대관계 이게 안 맞았나 봐요. 임대 쓴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목에 하여튼 외상거래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금하고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목이 하면은 월세를 이제 받기도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 활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임대해서 잠깐 빌려서 쓰는 거,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한 거죠. 예. 일반적으로 또 그러니까 대출을 껴서 쓴다는 건 자기 능력보다 좀 더 큰 것을 자꾸 꿈꾼다. 가진 돈은 1억 있는데 3억짜리, 5억짜리를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화간섭. 간섭이라 그랬어요. 뭔가 이거 하나로는 돼 있지가 않잖아요. 항상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섭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화라는 거는 사회적 활동이 뭐 가능 또는 용이한 것.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부동산의 활용이, 그러니까 집을 잡을 때도 화의 간섭을 지으면 아무리 저기 산속에 가서 산다 그래도 거기를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접근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를 한답니다. 정말로 자기 사업이 저기 저 수련은 뭐 오토 캠핑장 하는데 도시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오토 캠핑장을 저기 어디 뭐 저기 홍도에다 갖다 차려놓을까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오토 캠핑장을 저기 어디 애매하게 전라도에다 갖다 차려놓으면은 물론 전라도에도 되긴 되겠지만 광주 사람들 오니까, 예? 그 애매하게 뭐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라도 이를테면 광주 가까운 뭐 바로 다 광주에서 한 30분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담양이라든가 산 좋은데 이렇게 장성이라든가 이 정도에다가 딱 차려야지. 그걸 애매하게 저기 뭐 진안 같은 데다가 차려놓으면 전주에서도 멀고 광주에서도 멀고 애매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걸 고려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 집을 짓고 살아도 그러니까 화대운에 무조건 다 이게 번화한 대도시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직장 따라서 직업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활동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이게 뭐 투자 이거는 이제 이게 이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응? 여기가 나중에 잘하면은 이제 전철역이 들어설 수가 있대. 예? 뭐 이런 소문 듣고 이제 하는 거. 예? 이미 이제 저쪽 개발 확정이 됐대. 그럼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덥석 갖다 달라붙는 거. 그런 게 이제 화해 간섭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화간섭. 이제 화간섭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운에서도 와서 마찬가지고요. 대운, 세운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간섭. 금간섭. 이제 일단은 금간섭이라는 것은 이제 큰 수익이죠. 큰 수익인데 이게 대략 이제 뭐 금방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큰 가치를 오래 기다려서 큰 수익이나 큰 가치를 기대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목적. 우리 뭐 임야를 샀다. 임야가 좀 싸잖아요. 근데 이제 임야가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경우 좀 드물잖아요.
개발 호재가 있기 전에는. 근데 사는 건 뭐예요? 이제 임야를 이제 갖고 있다 보면 한 10년이건 20년이건 후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사놓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금하고 화하고 이렇게, 예? 금하고 화하고 이렇게 섞어져 있으면은 이제 막 소문난 데 있죠. 그런 데는 이미 지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 데를 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를 또 하고 그렇게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금하고 뭐 수하고만 쓴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큰 소득을 기대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에 뭐 1년에 1억을 벌 거냐, 아니면은 꾸준히 월세 받아가지고, 예? 월세 받아가 10년에 걸쳐서 1억을 벌 거냐, 이제 이런 차이로서 바뀌는데,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느냐의 특성은 이제 금만 가지고는 일단은 금은 안정성이에요. 응? 그러니까 왜 화하고 결합하면은 그런 데를 투자하냐면은 이미 그 발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강남은 이미 뭐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강남에다 뭘 한다는 것은 이런 이제 간섭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왜? 거기는 이미 거기다가 상가를 하나 사면은 월세를 얼마 받는다는 게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은 이제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그래도 아주 안정성 있거나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수의 간섭은 이제 100% 수만 봤을 때는 소유의 목적이 있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금에 비해서 훨씬 길겠죠. 생각하는 폭이. 수는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거주의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거주. 내가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살 때 내가 거기서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좀 쉬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년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 뭐 그런 목적에서 구입하는 땅들 같은 거 있죠? 내가 집 져서 좀 해보겠다. 집을 지려고 그러면 또 목간섭이 있어야 되겠지만, 집을 지어서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집도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에요. 목이 발동해야 짓는 거지. 예? 그럼 목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평생 집 안 짓나? 그런 사람 중에서도 집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어떤 그 세운에서라도 목이 딱 와가지고 해줬을 때, 이제 집을 딱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있어야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것도요, 그냥 집을 또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팔기 위해서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인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목에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나 거주의 목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목이니까 그때는 이제 목이라는 개념을 쳐다보셔야 되는 거고, 뭔가 수의 간섭이라는 거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건 놔뒀다가 내가 이제 오래오래 후세에 또 봐서 우리 애들 물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일종의 수의 간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